아주 조금씩 남아있어요. 물매가 아주 미세하게 안 잡힌 거죠. 물매 자체는 잡혔는데 그 물매가 아주 미세하다 보니까 시원하게 흐르지 않는 구간들이 군데군데 좀 있습니다. 물이 잘 흘러내려가고 있죠. 계속으로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사 박재훈 반장입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작업으로 이 탄성 코트를 시공할 건데요, 이 현장에 비가 샌 걸 확인하고 방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대대적인 계획을 좀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슬레이트 지붕을 고정하기 위해서 박아놓았던 이 못자리에서 누수가 좀 심각하게 많이 있었는데요, 못자리가 헐렁한 건 보수를 해주고 시럽 하이드로스탑을 이용해서 못자리 방수를 다 해줬습니다. 그 전에 이 고압 세척기로 세척을 정말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이 세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방수 기술이 좋고 방수제가 좋아도 이 표면에 세척이 안 돼서 먼지가 있으면 접착력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하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척을 정말 깔끔히 꼼꼼하게 해줬고요. 슬레이트끼리 덮어졌던 이 연결 자리가 연결도 부실하고 틈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도 비가 많이 샜었어요. 이 부분은 틈이 좀 넓기 때문에 시럽 하이드로스탑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크림 방수제로 채워줬습니다. 근데 이 크림 방수가 틈새가 아주 넓은 데는 한 번에 처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시공하고 또 말린 다음에 틈새가 벌어진 부분은 한 번 더 보수하고, 너무 틈새가 큰 데는 바우어 시멘트를 이용해서 메꿔주고 다시 크림 방수로 방수 처리를 해줬어요. 균열도 심각했는데요, 작은 균열, 넓은 균열 말도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걸 잡기 위해서는 에폭시 주사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현장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균열을 메꿔주는 용도로 작업을 했고요. 일단 균열의 기준을 5mm로 잡았어요. 5mm 이하는 작은 균열, 5mm 이상은 큰 균열. 큰 균열은 바우어 시멘트로 먼저 시멘트를 채워준 다음에 양생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방수 크림 혹은 시럽 하이드로스탑으로 메꿔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균열 처리를 했고요. 그 외에도 좀 침투를 시켜서 끈적끈적하게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방수 본드를 사용해서 침투를 시켜서 또 균열을 잡아줬어요. 현장이 벽돌집이어서 이 줄눈 사이에도 100%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 누수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벽돌 줄눈 사이가 비가 침투하기가 좋은 곳이거든요. 벽돌 줄눈 같은 경우에는 방수 크림과 탄성 코트 투명색을 이용해서 미세한 균열들을 방수 크림으로 메꿔주고 전체적으로 코팅막을 입혀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니까 확실히 작업 전에는 벽돌이나 줄눈에서 물을 흡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방수 처리를 해놓고 나서는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바닥의 기초 방수였어요. 일단은 물매가 너무 안 맞아서 물이 곳곳에 엄청나게 고이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방수층도 부실한 데다가 물까지 고여 있으니까 말 다 했죠. 물이 안 셀 수가 없겠죠. 물매 잡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항상 이 물매를 잡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멘트는 탄성이 없어요. 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무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데, 이 현장은 시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옆에 차도가 있어요. 근데 덤프 트럭 들어갈 때 보면 여기 막 이렇게 진동이 느껴집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어요. 태풍까지 불면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집이 이게 미세하게 진동이 있다 보니까 신축성이 없게 되면 이 진동에 금방 깨지게 되겠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방수할 때는 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시멘트와 탄성은 조금 거리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플렉스 몰탈이라는 거는 탄성이 있는 몰탈입니다. 몰탈이 고무처럼 휘어져요. 플렉스 플러스라는 몰탈 증강제가 있는데요, 이걸 넣게 되면 더 휘어집니다. 탄성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웬만한 진동이나 추가적인 균열이 생길 때도 탄성이 있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선택한 방식이 100%라고 확신은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이렇게 탄성이 있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공을 한번 해봤고요. 플러스 몰탈이 3mm에서 5mm 이상 시공하게 되면 균열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매를 한 3cm 이상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균열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시공을 하고 균열을 잡고 물매 확인하고 다시 또 물매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5점짜리 물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방수 대장정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아무래도 세척이랑 이 물매 잡기였던 것 같아요. 균열 보수하고 못자리 방수하고 이런 거는 사실 방수제만 적절히 잘 선택을 하면
세척만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척이 안 되게 되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세척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작업도 힘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물매가 안 잡혀 있으면 아무리 방수제를 좋은 걸 써도 물이 고이면서 하자가 생기고 방수통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매 잡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힘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힘들었고 여러모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끌고 왔고요. 이제 마무리로 탄성 코트 작업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이 탄성 코트는 우레탄 방수제는 아니고요. 수용성이에요. 저온 탄성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일액형입니다. 주제, 경화제, 뭐 하도, 중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 액체 하나로 한 번에 발라서 끝내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간편하다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이 탄성 코트 마무리로 시공하면서 시공 방법과 또 주의사항들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본 산업에서 나온 MB 탄성 코트인데요. 그 대통령 MB 아니고요. 목본 산업이라고 해서 그 목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MB 탄성 코트고 탄성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색상은 회색, 녹색, 투명이 있고요. 제품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우레탄 방수라고 보셨을 거예요. 이 하도하고 중도하고 상도하면서 중도는 주제와 경화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거 보셨을 텐데 이거는 그냥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로 그냥 발라서 끝내는 거거든요. 단 제품을 처음에 개봉할 때 야무지게 교반을 해줘야 됩니다. 교반이라는 걸 이렇게 섞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야무지게 섞어주시고 이 믹서기에 묻은 탄성 코트 원액도 물로 세척이 됩니다. 우레탄 방수제는 별도의 신라를 사용해가지고 희석을 하거나 이걸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MB 탄성 코트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도 이렇게 세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거를 적당히 따라서 일단 한번 시공을 해볼게요. 본격적인 시공은 롤러를 사용하지만 이 롤러가 커버가 안 되는 이런 코너 부분 이런 데를 먼저 붓으로 한번 발라주세요. 롤러는 둥글어 가지고 이 끝에까지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붓으로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면 됩니다. 페인트 시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페인트 정도의 점도예요. 더 끈적끈적한 것도 없고 더 묽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페인트 정도의 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난간의 코너 부분도 붓으로 이렇게 한번 먼저 처리를 해줄게요. 기존의 모서리에 처리해놨던 방수제나 아니면 탄성 실리콘, 탄성 퍼티, 방수 크림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초 화장이었고 이제 마무리 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탄성 코트로 접어줌으로써 방수가 이제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배수구 주변도 한번 발라줘야 되는데요. 배수구는 대부분 이런 종이컵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막아 놓으면 다 이제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컵으로 막아 놓고 주변을 붓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제가 지금 탄성 퍼티로 웬만한 균열들을 다 보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칠하다 보면 또 균열이 눈에 보여요. 근데 이 탄성 코트는 어느 정도 침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점도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얘가 그냥 균열을 메꿔줍니다. 단 바를 때 주의사항은 얘가 좀 뭉치지 않게 이렇게 좀 매끈매끈하게 시공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뭉쳐버리면 이 모양 그대로 이제 굳어가지고 이게 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원활하게 안 빠져나갈 수가 있고 밟았을 때 또 이물감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매끈하게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레탄 방수처럼 섞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편하네요. 우레탄 방수도 한번 해봤는데 주제랑 경화제 이거 혼합하고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귀찮기도 하고 우레탄 방수는 섞는 게 또 엄청 중요합니다. 대충 하면 또 하자가 나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이 MB 탄성 코트는 그냥 페인트처럼 바르는 개념이라 굉장히 시공이 간편해요. 이런 틈새도 어떻게 막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다 시멘트를 넣으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번거로울 것 같아가지고 간편하면서 효과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우레탄 폼으로 어느 정도 채워준 다음에 우레탄 폼이 굳은 다음에 잘라내는 게 아니고 굳기 전에 모양을 좀 만들어줬어요. 우레탄 폼은 UV 안정성이 없는데요. 그건 뭐냐면 햇빛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방수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레탄 폼을 시공하고 방수 크림으로 한 번 더 시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방수 코트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웬만한 틈 없이 지금 잘 막혔습니다.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는 이 틈새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잘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페인트를 시공하고 나면 미세한 틈새들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음영 때문에 표가 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공이 잘 됐습니다. 틈새 없이 잘 막혔어요. 넓은 면적은 롤러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 탄성 코트에 원액을 그대로 바르고 있는데요. 이 탄성 코트를 물과 혼합을 해서 프라이머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프라이머라는 건 뭐냐면 이 원래 바닥과 이 탄성 코트가 좀 더 끈끈하게 잘 붙어 있으라고 끈적끈적한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든지 미끌미끌한 거에는 잘 안 달라붙듯이 접착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표면을 좀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게 프라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라이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MB 탄성 코트는 이 자체로 그냥 프라이머 기능이 되는데 물과 혼합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프라이머가 필요한 경우는 이 표면에 먼지가 좀 있거나 어찌됐든 저찌됐든 좀 상태가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프라이머를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이 MB 탄성 코트를 2번 시공하는 게 기본인데요. 첫 번째 할 때 물과 희석해서 시공을 하면 그게 1차 시공도 되고 프라이머 시공도 되는 거예요. 근데 표면이 깨끗하다라고 하면 저처럼 그냥 원액으로 발라주게 되면 그게 그냥 1차 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2차에 나눠서 2번 발라줘야 되는데 표면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거시기 하면 물과 혼합해서 프라이머 겸 1차로 시공하고, 그렇지 않고 깨끗하다면 그냥 원액으로 시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길었죠? 말이 길어도 이해는 쏙쏙 되시죠? 저는 지금 표면이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원액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넓은 면은 그냥 롤러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 롤러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붓보다는 표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붓은 좀 붓자국이 나게 돼 있는데 롤러는 맨들맨들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넓게 쭉쭉쭉 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죠. 다만 이 롤러도 좀 뭉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해서 시공하시면 어렵지 않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균열을 잡는다고 다 잡았는데도 보시면 조금씩 균열의 흔적이 있죠. 이런 부분은 탄성 코트를 조금 흥건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사이로 또 메꿔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도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흥건하면 아무래도 모양을 내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살살 문질러주면서 균열을 좀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균열이 아예 좀 깊으면 얘가 많이 침투를 해서 메꿔지기가 쉬운데, 지금처럼 균열의 자국만 남아있는 데는 조금 컨트롤하면서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균열은 그냥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이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균열은 블랙홀이 될 수가 있고 얘를 메꿔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꿔주고 작업하는 게 좋은데, 혹여라도 놓친 부분들이 있다면 얘가 침투를 하면서 또 메꿔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난간을 칠해보니까 순서가 조금 제가 했던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일 위에부터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벽, 바닥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위에를 하게 되면 또 흘러가지고 밑에서 또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난간을 해주는 이유는 이 난간 사이로도 비가 잘 침투를 한대요. 그리고 그 난간 상태를 보면 침투를 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게 또 미세한 균열이 있고 몰타를 미장한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물을 빨아 당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빨아 당겨진 물이 벽 속으로 계속 침투를 하면서 집안으로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면도 다 방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흐른 부분을 또 바닥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시공을 하는 게 순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코너 부분이 붓으로 안 칠해도 처리가 되네요. 이렇게 끝에를 롤러로 이렇게 싹 눌러주니까 굳이 안 해도 처리가 됩니다. 이래서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요령이 있어야지 시간 낭비 안 하고 돈 낭비 안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싹 해 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도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되고 일도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붓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탁탁탁 터주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방수는 진짜 이게 기초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바르는 게 실질적으로 방수 이거 바르는 거는 진짜 없어요. 그냥 문지르면 끝나. 그냥 세척만 깔끔히 하고 물매 잘 잡아놓고 청소만 열심히 해놓으면 이거 그냥 뭐 이렇게 롤러로 문지르는 거는 솔직히 일도 아니잖아요. 방수제를 바르는 게 방수가 아니고 원인을 찾고 기초 작업을 하는 게 실질적인 방수의 99.99%라고 보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르는 건 그냥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바르는 건 진짜 일도 아니에요. 이건 뭐 초등학생도 솔직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MB 탄성 코트가 1리터로 0.5평 정도를 시공할 수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아무래도 우레탄 방수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도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페인트처럼 발라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시공 면적이 넓은 거죠. 무엇보다 1획형이라서 정말 편해요. 뭐 섞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발라서 끝내니까 정말 편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1회 시공을 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이제 마르거든요. 그때 2차로 시공을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2번, 3번, 4번 발라주게 되면 도막이 점점 두꺼워져서 더 좋습니다. 나는 좀 더 짱짱하게 하고 싶다, 2번, 3번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딱 2번까지만 칠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30분 후에 더 칠할 수 있다는 거지 30분 후에 밟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살짝 밟아봤는데 깨졌어요. 30분 후에 더 칠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밟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경화 시간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방수를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방수를 다 하기 전에도 이미 자신이 있는 게, 중간에 비가 한창 많이 왔었어요. 이때도 방수가 잘 돼서 누수가 없는 걸 확인을 했고, 중간중간에 인위적으로도 물을 계속 뿌려봤습니다. 딱 한 군데 비가 새는 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비가 새길래 외부에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외부에는 이 흔적이 없더라고요.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런 틈새들이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수를 해준 다음에 완벽하게 방수를 잡았습니다. 1번 구역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배수구 쪽으로 쭉 물이 잘 모이고 있죠. 특히 이 코너 부분, 여기 물매 잡는데 좀 힘들었잖아요. 과도하게 잡아놓으니까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지금 잘 빠지고 있어요. 2번 구역 여기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준점이었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배수구까지 빠져나갈 수 있게 물매를 몇 번을 수정을 하면서 힘들게 잡았는데, 지금 쫙 모여서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좀 길어가지고 폭포처럼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빠지고 있어요. 여기 코너도 많이 쳐졌었죠. 코너에다가만 뿌려봐도 배수구 쪽으로 잘 모이고 있습니다. 3번 구역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잡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지붕에다가 뿌려봐도 잘 모이고 있고, 끝에 코너 쪽에 뿌려봐도 잘 모이고 있습니다. 난간에도 다 균열을 보수하고 방수액을 발랐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죠. 이 코너에도 균열 침했었는데 침투하는 게 아니라 물이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런 못자리들 다 메꿔가지고 비가 침투 안 하고 있고요. 연결 부위도 밑에서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물이 새지가 않고요. 요 사이사이 채우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 막혔어요. 방수가 된 거죠. 물 잘 빠지고 있죠? 시원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방수 잘 된 것 같아요. 물매도 이 정도면 잘 잡힌 것 같아요. 물이 시원시원하게 잘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방수 대장정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촬영하면서 좀 이게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촬영 없이 부지런히 작업을 해도 10일 이상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 방수가 방수대 좋은 거 갖다가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비가 새는 위치를 점검하고 위치별로 또 해법을 달리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게 어렵고 중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전문가가 하게 되면 더 완벽하게 더 좋은 방법으로 방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셀프로 해볼 만한 그런 방수 방법들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거고 직접 한 번씩 보여드린 거거든요. 누수에서 제발 해방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방수 제품들 모두 톱스타 스토어에서 제가 직접 판매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쭉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